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입시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배포했었던 이번 2025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집을 업로드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입시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8월 초에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 자료집을 만들면서 자료집 참고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연도 수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번 2025학년도 입시도 수시 전형 중심으로 약 8대 2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수시 각 전형에 대한 전형 방법을 3개년으로 볼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은 작년과 이전에 어떻게 선발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학교별 내신 등급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과 내신 등급은 각 학교마다의 교과 전형 전형 방법 뒤에 3개년 입시 결과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의 학과가 어떻게 내신 등급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별 나의 환산 등급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자료집에는 제가 담아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3학년 때까지의 모든 과목의 성적을 대학 어디가 사이트라든지 진학사 UA 입시 매니저 계정을 구매하셔서 각 학교마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별 내신 반영 방법은 전형 방법에 제가 다 넣어놨는데요. 올해와 그 이전 내신 반영이 바뀐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의 경우 2023학년도에는 인문과 자연 각각 반영 교과 내 상위 4과목씩만 반영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인문과 자연 각각 반영 교과 내 모든 과목을 반영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반영 교과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입시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70% 등급컷 평균이 모든 학과 2.47이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2.53으로 약 0.6 정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 결과를 봤을 때 만약 입시 결과가 작년에 비해 내려가거나 올라갔다면 그 이전의 전형 방법에서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3개년 전형 방법을 작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 중 모집 인원과 경쟁률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과의 모집 인원이 적다면 당연히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료집에 있는 70% 등급컷이 내 등급에 비슷하다면 이렇게 모집 인원이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학교를 안정지원 카드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모집 인원이 이렇게 50명 단위가 되고 70% 등급컷이 내 등급과 비슷하다면 어느 정도 합격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 역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올해 자유전공학과를 서울사회권 대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 학교가 많아서 이전의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 지원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텐데요. 이에 대한 해법을 다음 주에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력 기준 변동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까지의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력 기준이 세계합 6이었다가 2024학년도에 세계합 7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모든 학과의 평균을 보니 2023학년도 50% 등급 컷이 1.61이었다가 1.48로 상승했고 70% 등급 컷이 1.7이었다가 1.54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력 기준이 2024학년도 때 기존의 세계합 6 등급 이내였다가 2024학년도에는 세계 각 3등급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2023학년도 50% 등급 컷 평균이 1.61에서 2024학년도 1.55로 상승했고 70% 등급 컷이 1.65였다가 1.62로 역시 상승했습니다. 올해 수능 최저력 기준이 완화되는 대표적인 학교가 숭실대학교 교과전형의 인문계열입니다. 숭실대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력 기준은 2024학년도까지는 2개 합 4등급 이내였다가 올해는 2개 합 5등급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능 최저력 기준 과목으로 가장 먼저 영어를 선정하고 2등급까지는 목표로 하는데 2개 합 4등급 이내였다면 사탐에서는 2등급까지는 나와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사탐이 3등급 만 나오면 되지만 그만큼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올해는 조금 더 숭실대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의 모집 전형과 입시 결과는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대, 안양대, 성결대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성결대까지는 4등급 중후반까지는 합격할 수 있는 학교이나 그 후 5등급 학생들을 평택대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한신대나 평택대, 협성대까지 학교는 작업 마무리해서 또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역시 3개년 전형 방법을 작업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는 내신 입결이 교과전형만큼 크게 좌우하지 않아서 입시 결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등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의 원점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각 과목 원점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원점수 이상이 된다면 이런 학교를 일반고 기준으로 많이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에서의 논술 출제 범위는 자연계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연계열 논술 전형의 출제 범위는 예전과는 달리 과학 논술에서 수리 논술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학 미적분까지 웬만하게 잘 나오는 학생이라면 공격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집 마지막에는 의학학 계열의 교과 전형 3개년 입시 결과와 간호학과, 교육대학교까지 입시 결과를 넣습니다. 아무래도 간호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서 항상 입시 결과 찾는 것이 매년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해서 넣어봤고요. 교대가 이전만큼 인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입시 결과를 작업해서 넣어놨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수시카드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시 자료집 한번 보시고 교과 전형에 대한 큰 줄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올해 새롭게 신설된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입시컷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